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세 거래는 증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는 한때 월세 밀려 사라지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전세값 하락에 따른 거래 증가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투쓰리룸 월세 가격이 올해 들어 한 달 만에 7.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 대단지 입주 여파 등으로 역전세난이 확산된 가운데 월세 가격도 동반 하락세가 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주 연속, 전세 가격은 1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10주 넘게 나란히 내린 기록은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값 14주 연속 하락하면서 장기 침체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절 이후에 2주째 하락폭은 좀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값이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정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전히 기존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이 호가를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는 역주행 단지가 소출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는 매수 심리 회복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도 꼭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자세히 저희가 전화 상담 도와드립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0,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UNS 부동산 투자클럽의 서덕수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덕수입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바로 이제 수요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요라는 게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또 심리의 영향도 받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1인 가구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소형 쪽으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1인 가구는 여행 가기 쉬운 역세권이나 쇼핑하기 쉬운 이 번화가 쪽으로 굉장히 또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부 대표님, 이런 또 인구 구조 변화를 알아야지만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예. 인구 구조 변화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 대세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요즘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좀 뜨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아파트 쪽에 이렇게 규제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반대급부로 다른 쪽으로 찾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람들이 노후 걱정.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 따박따박 수익이 나오는 월 수입이 나오는 이런 쪽을 찾는 것도 또 원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이 주거용이 좀 더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 온라인 마켓 점유율이 38%다. 이게 온라인에서 이 옷을 팔고 뭐 물건을 파는 게 한 200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점유율이 38%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맨날 예전에는 그 백화점이나 아니면 대형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다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벌써 이 40%, 10명 중에 4명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의 공실이 줄어드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 당연한 것이 오프라인에서 이제 매장을 갖고 있어봤자 온라인으로 벌써 40%의 매출을 뺏겼기 때문에 자꾸 이쪽 부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의 공실이 또 생기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오피스, 사무실인데요. 지난 4분기, 작년 4분기에 공실률, 오피스 공실률이 서울 같은 경우에 10.3%였습니다. 요건 이제 5년 내 이제 최고 기록인데요. 바로 그 전분기인 3, 4분기에도 10.1%로 기록을 세운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악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어떤 수요의 변화나 아니면 어떤 경기의 변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1인 가구가 창업을 할 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도 하지만 거기서 사무도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1인 창업을 하면서 이 오피스텔 쪽으로 가서 창업을 하는 경향도 생겼고, 그 다음에 요즘은 쉐어 오피스라고 해서 큰 사무실을 통째로 이렇게 빌려놓고 이 책상을 1개, 2개 정도 이제 파티션을 나눠서 빌려주는 이런 쉐어 오피스가 또 등장을 하면서 소사무실들이 내가 직접 큰 사무실을 내지 않고 이런 데를 들어가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효율이 증가하는 면이 있지만 반면에 기존에 이런 사무실들이 공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울 중심지 역세권의 초소형 주택이 아주 인기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초소형 이제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주거 수익형 부동산 1인 가구 대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건 이제 인구적으로 봤을 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1인 가구가 원래 보통 가구다, 가족이다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있고 자식이 있고 예전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계신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 5인 가구가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1인 가구가 벌써 28.6%나 돼서 가장 주된 가구가 됐습니다. 562만 명인데요. 5만 가구인데요. 자, 그러면 2000년에 222만 가구 든 게 벌써 이게 2.5배나 20년도 되지 않아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어디냐? 이것도 2인 가구가 돼버렸습니다. 26.7%. 그래서 1, 2인 가구를 합치면 무려 55.3%로 완전 대세가 돼버린 거죠. 10가구 중에 6가구 가까이 이런 1, 2인 가구다. 이런 걸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고 이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 2인 가구의 주거 트렌드를 따라잡아야지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 어떤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1, 2인 가구의 또 주거 트렌드는 어떠냐? 자, 제가 욜로족이라고 했는데요. 발음도 좀 어렵죠? 욜로족. 욜로족이 뭐냐면 홀로족이 욜로한다. 그러니까 혼자서 살면서 인생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게 올인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을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닿을 수 있는 가까이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희한한 신조어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편세권, 맥세권, 뭐 스세권, 심지어 올세권이란 것도 있는데요. 편세권이 뭐냐? 편의점이 가까워서 내가 거기 가서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맥세권, 맥도날드에서 주문을 해서 바로 배달이 되는 그런 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스세권, 별다방이죠. 별다방에 가서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퇴근 후에 시간도 책도 좀 읽고 그다음에 시간을 좀 보내다가 퇴근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올세권, 올리브영에 가서 물건을 마음대로 사는 이런 것까지도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코노미가 아니고 일코노미,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하기에 가장 용이한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년 이상 전에 일본에서 좀 많이 유행을 하던 각광을 받던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 거기다가 일과 삶의 균형을 생각하는 워라벨, 그러니까 일과 라이프를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좀 더 중심권 쪽이 더 이제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중심권 쪽에 더 인기가 있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중심권으로 혈로족들이 모이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몰리다 보니까 또 중심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생활비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시고 혈로족들이 어디를 좋아하는지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구 구조의 변화는요, 미래의 사회 및 경제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세가 되고는 1인 가구의 트렌드를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요. 앞으로 성공 투자 계획 이에 맞춰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주 또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 매주 수요일에 오후 1시 강남 구청역 쪽에서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의 투자 전략 찾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날짜만 조금 바뀌죠. 매주 토요일 그리고 오후 1시 강남 구청역 쪽에서 마찬가지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주제만 조금 바뀌는데요.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 때문에 예약 전화 꼭 남겨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과 함께 집단 5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데 부동산 투자 전문가, 세무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렇게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것도 꼭 예약 전화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상세하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무료 문의 전화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서덕수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덕수 부대표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강서구 가양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9호선 양천향교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4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 또한 양천로와 강서로가 인접해 있어 마곡지구는 물론이고 9호선을 통해 여의도, 강남까지도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가양동 오피스텔에 더욱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 바로 서울의 마지막 미개발지인 마곡 도시개발 사업 때문입니다. 마곡지구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마곡지구는 16만 명이 넘는 종사자의 대기업들이 잇단 입주를 하고 있어 직주 근접 주택지로서 가양동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 전망입니다. 업무지구뿐만 아니라 여의도공원 2배 면적의 서울식물원이 임시 개장돼 있어 주거 환경 또한 우수한데요. 서울식물원은 임시 개장한 지 2달 만에 100만 명이 다녀갈 만큼 서울의 랜드마크 식물원이 됐습니다. 마곡지구의 호재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며 서울식물원의 녹지까지 뿜은 강서구 가양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요즘에 강서 쪽으로 주목 참 많이 받고 있죠. 이 16만 명이 넘게 들어오는 마곡지구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강서구 가양동 쪽의 오피스텔을 좀 살펴드릴 텐데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설정을 해왔는데요. 자, 강서구 가양동 오피스텔 간단하게 먼저 특징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와 함께 건물 특징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가양동 그러면 어딘가 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이 마곡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9호선 양천 향교역이 바로 마곡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는데요. 9호선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황금 라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십니다. 그 이유가 모든 직장들을 다 지나가고 있고 한강축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에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 이런 복층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2020년 4월에 준공이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148세대 아주 번듯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창문을 보시면 좀 왠지 길죠. 그래서 개방감이 높은 이런 복층형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선호하시는 것처럼 신축이나 복층 이런 구조를 갖춘 오피스텔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9호선 라인 쪽으로 저희가 살펴드리고 있거든요. 강서구 가양동에서도 9호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자, 그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이 가양동 오피스텔, 가양동 쪽에 대한 자세한 좀 입지 분석이라든지 더 디테일하게 좀 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마곡지구에 있는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실리콘밸리 하면 이제 모두들 다 알죠? 마곡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16만 5천 명의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곳이고요. 4차 산업혁명 융복합 혁신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도를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지금 서울식물원이 여기 중간에 딱 있고요. 주변으로 이렇게 기업들이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곡이 어디냐? 바로 이 양천향교역과 발산역과 마곡역 그리고 마곡나루역이 여기 뒤에 있는데 이렇게 4개를 연결하면 이 스퀘어가 됩니다. 이 스퀘어 속에 있는 곳이 다 마곡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본 매물지가 양천향교역 바로 인근에 있는데 그 왼쪽으로 보시면 한국도로이나 아니면 FITI, 그다음에 이랜드, S-오일, 코론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이쪽에 연구소들을 R&D 센터들을 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발산역 쪽에는 지금 이대 목동병원이 이대 서울병원이 지금 이제 2월 달에 개원을 하죠. 그리고 이 왼쪽으로 마이스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이 지금 설정이 됐는데 땅값만 1조 원이죠. 이쪽에 지금 그 호텔이나 컨벤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 안에 유동인구가 더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양천향교역 오른쪽에는 CJ에서 바이오 연구소를 지금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금 설정이 되면서 이쪽도 부동산 이슈가 들썩들썩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기업들의 연구소들이 완전히 다 몰려있는 이런 지역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마곡지구의 16만 5천 명 정말 대단하죠. 지금 사람들 일자리 계속해서 생기면서 기업들이 지금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마냥 삭막하냐? 그것도 아니죠. 서울식물원 알고 계시죠? 임시 개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을 봤을 때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 여의도 공원의 2배 면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도 이렇게 많이 챙겨가면서 녹지 공간까지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을 동시에 누려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강서구 가양동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부 대표님 여기 강서구 가양동 오피스텔 일단 투자하시기 전에 투자 포인트 요거는 꼭 봐야 되겠다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9호선, 5호선 공항철도가 마곡을 지나가는 이 철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트리플 역세권을 누리실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중간에 허파가 있죠. 중앙공원에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바로 직장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지하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직원접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있으면 더 좋은 곳이다. 그래서 9호선으로 여의도나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바로 앞에 지금 마곡이 펼쳐져 있고 여기를 걸어서 4분, 5분이면 갈 수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주의식이 높은 고소득 임차인들이 수요가 풍부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마곡에는 지금 16만 5천 개의 일자리가 계속 생기고 있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속속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근무하는가를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대기업 위주로 다 들어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전부 R&D 센터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일한다는 거죠.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밤 늦게까지 연구를 하시고
걸어서 집에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앞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밤 늦게까지도 근무를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곳에 머물러서 정주를 하는 그런 그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1인 임차인 수요, 석박사급 연구원이다 보니까 이런 그 주변에 내가 금전적으로 어떤 지불 능력이 있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 차익이나 임대 소득도 높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마곡 안에는 지금 16만 5천 개 일자리가 생기지만 마곡 스퀘어 안에 있는 어떤 거주 공간, 그러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봤자 16.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세 차익이나 임대 소득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마곡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 지역이 이렇게 좋다. 이건 이제 알겠단 말이죠. 그런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예상되는 가격 한번 챙겨드릴게요. 자, 그럼 가격적인 분석도 도와주시죠. 네, 마곡에 이제 2016년에 한 원룸들이 많이 이제 그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때 가격이 1억 4천에서 1억 5천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게 2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억 3천까지 가고 있는데요. 본매물 같은 경우에 복층형인데 1억 7,300만 원, 아주 저렴한 가격이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가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전세도 높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이면 전세를 끼워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월세도 1,060만 원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서구 가양동 쪽의 오피스텔 살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서덕수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또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덕수 부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대문 창천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서대문구 창천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2호선 신촌역인데요. 걸어서 3분이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홍대 입구역과 경의중앙선 신촌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데요. 트리플 역세권 입지로 대중교통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의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창천동은 반경 2km 내에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풍부한 대학생 임차 수요를 자랑하는데요. 낮은 공실률과 함께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의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권 밀집 지역에 위치해 병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 생활 편의 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 또한 창천동의 매력인데요. 서대문구 창천동은 지하철이나 차량으로 이동 시 여의도, 마포, 용산, 명동, 종로 등 서울 도심 내 사무실 밀집 지역을 10분대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과 상권 종사자들의 배우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서대문구는 서북부의 중심지로 창조문화산업의 거점이라 불리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로 더욱 풍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며 앞선 생활을 위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서대문구 창천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수요가 많으니까 공실률이 참 적은 곳이죠. 서대문구 창천동 이 신촌일대 쪽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 창천동에서도 이 스탠다드한 곳 저희가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자, 창천동 오피스텔 일단 개요와 함께 특징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창천동 그러면 우리가 좀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바로 신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촌역에서 3분 거리, 바로 나오셔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바로 앞에 보이는 큰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신촌역에서 나와서 또 걸어가다 보면 있지만 여기서 또 홍대 입구역까지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 한 개, 거실, 주방, 욕실의 원룸 구조로 돼 있고요. 2021년 2월에 준공 예정이니까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내시고 또 그 사이에 2년 동안 투자 수익도 보실 수 있는 이런 매물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222세대 아주 반듯한 대로변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지금 이거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아주 예쁘게 프리미엄급으로 형성돼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지금 이런 책상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파를 놓을 수 있는 자리도 있을 정도로 공간이 아주 훌륭한데요. 이렇게 프리미엄급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촌에 이렇게 신축으로 지어지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워낙에 또 신촌 자체가 여기 또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지금 명문 대학교들이 주변에 너무 많고 교통 여건도 좋고 장점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면들이 이 서대문구 창촌동에 추천할 만한지, 입지는 어떤지도 분석을 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신촌역에서 바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입지고요. 그다음 대로변에 신촌 이대거리와 홍대거리를 잇는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 대로변에 있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땅 가치도 아주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종로, 마포, 여의도, 상암 이런 4대 업무지구에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도를 좀 보시면 바로 신촌역 바로 앞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홍대 입구역까지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렇게 연대나 이대나 서강대, 홍대 등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이런 명문 사학으로 포위가 돼 있는데요. 바로 우리 이런 욜로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아현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마용성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우리 이 지역 안에서도 볼 때 이런 그 아현뉴타운이나 북아현뉴타운 원래 있던 자리에는 주거지였습니다. 일반 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 이곳이 다 10억이 넘는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거주하던 분들이 이렇게 신촌역 쪽으로 나와서 상업지역에서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주변엔 또 공덕역 주변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10분이면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인데요. 이 공덕역에는 이제 마포의 가장 중심 업무지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강대교를 건너가시면 여의도가 있고 여기는 15만 명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금융권에 종사하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홍대 입구역에서 위로 두정거장, 세정거장만 가시면 바로 상암 DMC가 되겠죠. 그럼 그곳에는 지금 4만 4천 명의 직장인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2호선 타고 가시면 시청 서울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100만 명이 근무하고 있는 이런 중심 업무지구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명문대학교와 그리고 이런 그 직장으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도를 이렇게 딱 확인해 보니까 한눈에 정리가 되는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 번 더 그러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 살펴보죠. 네, 미국의 아이비리그 보스턴이 있다 그러면 한국의 서울에는 신촌이 있다. 이 신촌의 브랜드 파워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업무지역과 상권과 고급 아파트, 유명 대학의 사박자가 모두 갖춰져 있는 이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욜로족들이 눈높이에 딱 맞는 그런 프리미엄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대문구 창천동 이 신촌 쪽의 오피스텔이라면 가격이 어떨까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상되는 가격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가격도 같이 알아보죠. 네, 아까 욜로족들이 좋아하는 곳들이 가격이 막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신촌이 그 대표적인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원룸 같은 경우에 2억 5천, 2억 7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매물 같은 경우에 2억 2,300만 원 아주 소액이고요. 전세가도 그러다 보니까 높게 형성돼 있어서 전세 투자하시면 끼고 투자하시면 1,3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도 높게 보증금 1,080만 원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대표님과 함께 서대문구 창천동의 오피스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주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강남 부청역 쪽에서는요. 돈 드는 서울 초역세권의 투자 전략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이 주말에도 열립니다. 토요일 오후 1시 강남 부청역 쪽에서 이번에는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무료 세미나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5분 동안 전문가 집단과 함께 집단 전화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와 세무 그리고 법률 전문가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5분 전화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라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예약 전화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서덕수 부대표님과 함께한 기회는 이점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의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0,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P&J 부동산 연구소의 장중원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P&J 부동산 연구소의 장중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강동구 천호동 그리고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주택들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장중원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장중원 팀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천호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천호역인데요. 천호역은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두 개의 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 지역입니다. 천호동 다세대 주택은 이 천호역으로부터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환승 역세권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천호역은 명실상부한 서울 강동구의 대표 상권이 자리한 곳이기도 한데요. 역 주변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10대와 20대 젊은 층들이 즐겨 찾는 천호동 로데오 거리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쇼핑시설이 입점해 있고 로데오 거리 이면 골목은 음식점과 카페 거리가 형성돼 최근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강동구의 대표적인 장점은 바로 도심 속에서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한강이 가까이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원한 강바람을 즐길 수도 있고 또 야구장과 야외 수영장 그리고 축구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도 체험 가능합니다. 발달된 천호역 상권과 함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자랑하는 천호동인데요. 뛰어난 강남과의 접근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강남 4구로서의 입지를 완벽하게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 강동구 천호동 일대로 떠나볼게요. 지금 이제 살펴볼 곳은 지금 천호역 일대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다세대 주택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요와 함께 건물 특징 좀 살펴주실까요? 네.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5호선, 8호선, 천호역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용 면적 24제곱미터, 실사용 면적 42제곱미터, 총 6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테라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오셔서 꼼꼼히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매매가액 2억 6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총 19세대로 모두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1월 달이 났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내부, 외부 꼼꼼히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총 6층 건물입니다. 1층은 모두 1열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고요. 전 세대 어디 하나 막힘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아주 우수합니다. 요즘 신축 주택에서는 보기 힘든 테라스가 또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또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테라스도 넉넉한 규모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겠습니다. 또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은 그 내부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비대뿐만 아니라 요즘 미세먼지나 추위 때문에 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공기순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 나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하나 빠질 것 없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4구인 그 강동구의 소액으로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천호동 일대에 이런 신축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대나 뭐 공기순환 장치 이런 것들이 신축이기 때문에 좀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 투룸이라고 하지만 강동구 천호동 일대는요, 이 강남 4구에 속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강남 쪽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자랑한다는 점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천호동 다세대 주택 이 일대의 입지와 또 호재거리도 한번 찾아볼까요? 네.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강동구 하면은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도심 속에서도 녹지 공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요. 하지만 강동구는 강남 4구에 속하면서도 아직까지 강남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에 갭 메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연장 사업으로 인한 교통 호재가 시세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강동구에서 천호 성내 지역 생활권 안에 있으면서 한강과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동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또 지하철로는 5호선과 8호선을 동시 이용 가능한 천호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큰 도로가에서 한 블록 바로 뒤에 있는 조용한 주택가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인근에 많은 초중고 학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도서관도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도 많이 우수한 편입니다.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한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천호역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울렛, 재래시장도 가까이 있고요. 쇼핑과 문화시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천호 로데오 거리에서 다양한 상권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하기 정말 편리하시겠고요. 여기에 강동구 하면은 또 도심 속에서도 풍부한 녹지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천호 공원뿐만 아니라 올림픽공원, 또 한강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광나루 한강공원 등이 있어서 여가를 즐기기에도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생활하기가 편리한 곳에 입지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산업단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동 상일 고덕 첨단 업무단지나 미사 지식산업센터, 또 아래쪽은 잠실 업무단지, 국제교류 복합단지, 다리만 건너면은 광진구에 구이첨단 업무지구 등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신혼부부들의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강남 4구인 강동구, 강남 3구와 동일하게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면서도 그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가격은 저렴하고 강남 인프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성비가 좋아서입니다. 현재 강동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는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를 들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2023년까지 도시 재생 사업이 이뤄지면서 집가를 끌어올리겠습니다. 한강변하고 인접해 있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낙후된 집들이 많고 노후된 이미지가 강한 만큼 많은 개발들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변 인프라라든지 역세권 개발로 인한 집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 동부권의 대규모 업무단지가 지금 강동구에 조성이 되고 있는데 강동 최대 규모의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100여 개의 기업이 들어올 예정으로 앞으로 아주 탄탄한 배우 수요를 갖추겠고요. 비즈니스, R&D, 호텔, 컨벤션 등 복합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연간 8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세스코 등 4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한 강동 첨단 업무단지에는 15,000여 명이 상주해 있는데요. 첨단 IT, 바이오 등 미래 지향적인 산업단지들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일동에는 국내 최초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서는데요. 협회와 단체들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면서 16,0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겠고요. 또 강동 첨단 업무단지와 연계해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또 2030 서울 플랜 생활권 계획에도 강동구가 광역 연계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케아까지 입점이 확정이 되면서 개발이 다 된다면은 강동구의 지역적 가치는 크게 상승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교통 호재도 갖추고 있는 강동구인데요. 여기에 강동구는 또 여러 지하철 노선의 사업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호선은 3단계가 개통이 되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졌는데요. 앞으로 4단계까지 연장이 되겠고요. 5호선은 상일동에서 하남까지, 또 8호선은 암사에서 별내까지 연장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서 서울에서 경기 동부권으로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많은 인프라가 확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동구를 통과하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까지 2024년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강동구의 교통 인프라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서울 세종 고속도로 제2의 경부 고속도로라고 불리면서 지금 강남과 북부 지역으로 가장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고속도로인데요. 현재 강동 IC 부근 집값이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는 개통 후에는 강동구 일대의 집가가 같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이 개발 호재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주변에 일자리가 너무 많아집니다. 이 업무 단지들이 이렇게 들어서기 때문에 출퇴근하시기에도 좋겠고 수요도 계속해서 넘쳐나겠죠. 게다가 이 주변에 상권 자체가 좋기 때문에 장을 보시기에도 쇼핑하시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거기에 한강까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추억을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죠. 여기에다 하나 플러스하자면 교통 호재를 너무나 많이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하철 5호선에 8호선에 9호선에 고속도로까지 해서 이렇게 많은 교통 호재가 또 어디에 들어설까요? 자, 그렇다면 저희 지금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을 살펴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예상되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강남 4구이지만 그동안에 낙후된 주변 환경, 강남과의 접근성으로 인해 저평가되었던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평가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예상 매매 금액 2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 예상 금액 2억 4,500만 원으로 그 전세 활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 1,5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월세 시 예상 금액 월 2천만 원에 월 75만 원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대출 활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 1억 1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동구 천호동의 다세대 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저희 문의 전화 항상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장중호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또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장중호 팀장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교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6호선 망원역으로 걸어서는 약 2분이면 닿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월드컵로를 따라 도로 진출입이 편리하며 내부순환도로와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최근 서울 서부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마포구 지역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기존 문화예술의 명소인 홍대거리에 이어 합정동의 합정역 상권까지 부상하면서 풍부한 유동인구와 배우 수요를 갖추게 됐습니다. 또한 서교동 바로 옆에 자리한 연남동의 경우 경의선 숲길을 따라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며 개성 있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자리하면서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바로 인근에 위치한 서교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교동의 미래가 밝은 가장 큰 이유, 바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중인 상암 DMC에 IT와 방송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풍부한 배우 수요와 함께 마포구의 발전으로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마포구 서교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이전에는 강남 4구로 가셨다면 이번에는 강북을 대표하는 강북의 시세 상승을 견인하는 곳입니다. 이 마영성 광중에서도 마포구죠. 마포구 서교동 쪽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다세대 주택 어떤 곳인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포구 서교동 일대 다세대 주택 개와 건물 특징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입니다. 그 6호선 망원역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 43제곱미터, 그리고 분양 면적 84제곱미터, 그 총 5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매매가액 4억 7,1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올 봄 이사철 대비하기 좋은 그 시기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총 5층 건물로 2개 동, 총 11세대. 전체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용 면적이 넓기 때문에 3, 4인 가족까지 거주하시기에 좋은 크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부로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2대, 엘리베이터, CCTV, 무인 택배함 등 기본적인 옵션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급 면적이 약 25평 정도 되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기에도 좋고요. 투자하시기에도 적합한 그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서교동 일대 주택들이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렇게 3룸으로 널찍하게 나온 곳도 존재를 한단 말이죠. 신축으로 지어지는 곳이 좀 제법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서교동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입지와 호재적인 면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마포 하면은 강북의 집값을 견인하고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그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 지역을 마용성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바로 부동산 투자 지역이 마포구입니다. 그 유선 6호선 망원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마포의 신규 공급 그 매물 중에는 그 초역세권의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높다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고요. 또 합정역 또한 도보 8분이면 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호선과 6호선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또 근처로는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까지 이용이 가능한 홍대 입구역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정말 편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을 또 이용 시에는 성산대교나 양화대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까지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상암 DMC나 여의도, 용산, 그 마곡지구 등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직주 근접을 그 원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마포구입니다. 그 직장인들의 또 수요뿐만 아니라 주변에 연세대, 홍대, 이대, 서강대 등 많은 명문 대학교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의 임차 수요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춘 지역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강변하고도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강변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이 한강변의 그 프리미엄을 지속적으로 받는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마포 하면은 유명 상권 밀집 지역으로 합정이나 홍대, 연남동 등 그 유명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유동인구를 갖춘 지역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젊은 층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와 그 도시재생 사업의 수혜지로서 많은 그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많은 임대가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그중에서도 2030 세대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인데요. 그만큼 꾸준한 젊은 층들의 탄탄한 수요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유명한 재래시장인 망원시장과 더불어서 홈플러스, 그 메세나폴리스 같은 신상권을 같이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홍대, 합정 상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 또한 갖추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마포구 서교동의 경우 홍대 상권 호황과 그 상권 세력 확장으로 유입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현재 서울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 한 곳이 되겠는데요. 이렇듯 상권의 강화는 곧 주변 그 주택의 임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특히나 홍대, 연남, 그 합정 등 그 많은 유명 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주택가 주변에 노후화된 건물들 리모델링해서 카페 거리나 그 식당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히나 2030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망리단길이나 연남동, 그 경의선 숲길, 연트럴 파크라는 명칭이 생겨서 걷고 싶은 거리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천만 명, 연간 50만 명이 찾는 마포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앞으로 이렇듯 많은 상권 활성화와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강남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재로 보시면은 월드컵 대교가 있습니다. 2010년에 착공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월드컵 대교는 그 성산대교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건설 중입니다.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왕복 그 6차선 도로가 생김으로써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곳이 교통의 흐름이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여의도, 영등포 또는 그 서남권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겠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면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가 된다라는 점 강조해드리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겠지만은 그 마포는 한강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한강변 기본관리 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요. 한강변 기본관리 계획은 한강을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한다는 그 내용의 프로젝트로 도심 주변에 한강로를 개발을 해서 한강의 자연과 도시 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둔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그중 마포는 두 번째인 합정, 당상권에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한강 접근성이 재평가가 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림과 동시에 한강의 그 프리미엄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호재로는 마포구에 있는 당인리 화력발전 그 지하 사업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소입니다. 이제는 이 발전소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계 최초로 도심 한복판의 대용량 지하 발전소를 건설하는 그 초대형 프로젝트가 서울 마포구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하에는 발전 설비가 들어가고요. 지상에는 미술관, 전시관, 공원 등 그 복합문화 공간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그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포는 계속된 그 상권의 활성화로 인한 인구 유입과 교통이면 교통, 한강변의 프리미엄, 그리고 유해시설이 사라지는 지역으로서 투자 가치가 앞으로 더 높아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마포구 쪽 한번 보세요. 이 홍대 합정 홍합 라인에다가 연남동의 연트럴파크 이렇게 유명한 명소들이 많기 때문에 상권 발달돼 있죠. 부동산의 가치는 덩달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한강도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강이 가깝다는 게 그냥 마냥 한강 가까우니까 좋겠구나. 입지적으로 괜찮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말씀드렸죠. 이런 개발 호재의 수혜를 고스란히 또 받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포구 서교동 일대 이 다세대 주택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격이 될 텐데 예상 가격 한번 저희가 챙겨 드릴게요. 자,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네, 입지와 호재로 인한 기대 상승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포구입니다. 매매가액 4억 7,100만 원입니다. 전세 예상 금액 4억 2천만 원으로 전세 활용하신다면은 실투자 금액 5,9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월세 임대 시 월 1억 5천만 원에 월 110만 원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대출을 제외한 금액 실투자 금액 9,9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드렸습니다. 팀장님과 함께한 시간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팀장님과 함께하면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 챙겨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있습니다. 자, 무료 세미나가 있는데요. 2019년 부동산 전망과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언제냐면요. 매주 일요일 주말입니다. 일요일 오후 1시 9호선 타시고 신논현역 3번 출구로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와주시니까요. 관심 갖고 계시니까 예약 전화 저기 적힌 번호로 꼭 남겨주시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장중원 팀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문의 전화 항상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월요일에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유튜브 실시간 참여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tv.altomato.com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부동산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